자, 이번 시간은 지금 최만식의 논리학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이 작품의 그 배경을 보시면 구한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방에 이르는 이 시기에 우리 토지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 자, 이걸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만식의 작품에는 늘 나오는 그 해학 내지는 그다음에 이 풍자, 특히 이 풍자가 되게 상당히 강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한덕문이라는 그 한생원 자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누구? 사람은 아니고, 바로 국가. 자, 지금 해방이 되었지만, 결국 이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외려 그걸 국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지금 무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유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아먹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가난한 농부가 결국 끝까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그대로 드는데 여기도 국가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도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볼까요?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 아버지는, 자, 아버지 이름이 바로 한태수인데, 열 서너 마가지기와 그 다음에 일곱 마지기 두 논짜리를 다 장만하게 됩니다. 자, 되게 이제 부지런한, 그 다음에 되게 나름대로 부지런한 농군이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고을원님, 바로 누구야? 이 탐관오리, 나쁜 벼슬아친 이 고을원님에게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어떤 동학 잔당에 부담했던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풀어주는 대가로서 열 서너 마지기의 그 논을 빼앗게 되죠. 자, 결국, 자, 지금 힘들게 지금 자, 토지를 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열 서너 마지기 땅을 빼앗기게 되죠. 남는 거 지금 일곱 마지기 땅, 이 논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경술련이 되자, 경술련이 언제? 이 1910년, 바로 한일합방이 있었던 해네요.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합방으로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자,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자, 한생원은, 바로 여기 있는 한덕문은, 자, 어떤 인물이냐. 자, 그깟 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억울하게 지금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문은, 자, 나라라는 것은 필요 없어.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 자, 여기에 따라 어떤 이기주의자이면서 자, 역사의식이 없는 올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상원 같은 사람으로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대요. 왜? 꼭 있어야 할 요긴, 자, 중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자, 국가라는 것은 한생원에겐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땅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자, 이것만 가지고서 자, 그걸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해서 자, 그러면 독립, 광복이 되었다고 해도 헌법. 자, 그것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기쁜 것이 감격이 좀 일지 않느냐 것도 자, 한편 당연한, 자, 의당한 노릇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통 나라를 잃은 지금 백성보다는 자, 결국 나라가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돼? 더 떳떳한 일일 텐데, 자, 여기 있는 한생원은 그것이 결국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만큼 이제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논 스무마지기에서 자, 아까 아버지 저기 한태수가 열 서너 마가지와 일곱 마지기 땅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구한말 때 열 서너 마지기를 누구한테 뺏겼어? 자, 고을 원님에게 뺏겼잖아요, 지금. 빼앗기고 나니, 자,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게 됐습니다. 자, 사정이 되게 딱하게 됐네. 논이나 겨우 일곱 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이걸 가지고는 생계를 이어나가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자,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자, 세토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얻어가지고 그 보충 그것을 이제 모자라는 생계를 위해서 그것이 또 보충이 돼야 할 그런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할 것이라. 자, 도지라는 것은 땅을 땅을 지금 어떻게 빌려 쓰는 대신에 자 나중에 곡식을 추수를 하면 거기에 일정하게 일정한 양을 그 토지 주인에게 그걸 줘야 된단 말이죠.
심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이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 자, 그럼 절반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예, 그거는 땅 주인한테 주고, 자, 남는 것이 절반이 채 안 됐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그랬으니까 결국 소작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이리하여 한생원네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고 경술련 1910년 나라가 망하고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똑같은 지금 가난한 소작농으로 변함없이 지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 잡기로 자,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긴 했지만 자, 결국 자, 이거 어떻게 왜 일본이 지금 태평양 전쟁에 지금 패망을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국 광복을 다시 맞이했으니까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말년, 바로 이 대한제국, 이 구한말이라고 하죠. 이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서 그 나라가 오죽할 리가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 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는 자, 일반인, 자, 마찬가지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한생원은 이 대한제국 시절 구한말이나 지금 다시 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야 그다음에 징용이라고 해서 자 지금 벼랑간 군색함과 불안이 더 생겼다 그랬으니까 자 공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뭐 전쟁이나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빼앗아 간단 말이야. 또 징용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동력을 지금 어떻게 강제로 지금 노동력을 지금 착출하게 당해서 끌려가는 걸 징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해방 바로 직후에, 해방 전에, 그러니까 1940년대 초반만 해도 되게 상당히 더 이 공출 징용 때문에 더욱 어떻게 됐대요? 분색해졌고, 자,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자, 불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식민지로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로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습니다. 자, 결국 구한말이나 이때도 어떻게 참관 우리들한테 땅 빼앗겼어. 또 지금은 일제 시대였지만 그래도 수탈로 해갖고 고통을 받기는 매한가지다 이겁니다. 여전에 남의 세토를 지어서 남의 땅 붙이고 세금 내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나면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그걸로 간신히 그 남는 차례 자기가 결국 어떻게 자기가 추수를 했어. 그 중에서 지금 다 땅 주인들한테 도지세 내고 나면 그 남는 그 차례에 그것만 갖고요 어떻게 간신히 먹고 사는 가난한 소작이뇨. 순사나 일본인이나 면석이들의 교만함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매 한 가지였다 이런 얘기네요. 자 오른쪽 좀 보고 갑시다. 핵심 정리. 자 갈래는 지금 단편 풍자 소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바로 이 풍자 대상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제는 광복 직후의 어떤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보입니다. 자 또한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 바로 누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한생원이 되겠죠? 자, 이 한생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자, 특징 봅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 어디, 구한말, 그리고 다시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자, 여기에 따른 인물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자,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네. 자, 또한 개인과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토지, 이 문제에 대한, 자, 개인은 바로 한생원이 되겠고, 사회는 바로 국가가 되겠죠. 국가의 어떤 토지 정책. 자, 그리고 인물의 냉소적인 어조니까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 자, 그래서 현실, 이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자, 비웃는 듯한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는 형식. 자, 이런 역전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써 자, 입체적 구성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자, 시간적 순서로 가면 그걸 우리가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입체적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입니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자,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 아까 가난한 농사꾼으로서 자, 느닷없이 부자가 되거나 장자. 이 장자란 말도 어떻게 큰 부자를 얘기해요.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단 말이야. 자, 고을원, 아까 사또나 그 원님 또는 아전, 고을 관리들이나 토반, 그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 있죠? 양반들이나 일본 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자,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것이며. 자, 한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한마리는 원님 같은 이런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땅 빼앗겼어. 그 다음에, 자, 누구? 자, 일본 놈들이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됐어? 자, 지금 수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광복이 됐다면 또 다른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빼앗겨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그다고 그것이 반갑거나 기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서 토색질이나 하고, 자, 재물을 빼앗아 가고, 붙잡아다 때리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 이 쌀로서 그 세금을 내는 것. 자, 이걸 이거 세미, 세금 세자에다 쌀미쌀을 썼네요. 이건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자,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그랬으니까, 자, 세금은 꼬박꼬박 나라에서 받아가. 하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단 말이죠. 자, 천하 오랑캐, 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자, 이 범절은 없네요. 자,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이런 일본인들이, 자, 그만큼 야만인 같은, 자, 이런 일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그 다음에, 자,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들을 돼지 취급하고, 그 다음 공출을 해라.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가고, 징용을 나가거라. 자, 이렇게 야미. 자, 뒷거래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과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 딱, 자, 이걸 내선 일체라고 하죠? 자, 지금 일본 놈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을 자, 같은 나라다. 그래서 자, 속국이면서, 자, 일본의 한 부속국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일본 백성이다 하면서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질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게 됐단 말이야.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던 것. 자, 어떤 내 나라가 됐건, 자, 구한말이 됐던 남의 나라, 일제강점기가 되었던 있어봤자, 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도 없어서 아니 쉬울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상당히 지금 불신감이 강하죠. 자, 그래서 구한말이나 지금 일제강점기나 달라질 것이 전혀 없어. 헌정무는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단 말이야. 자, 다음 중간 부분 주어입니다. 한동무는 지금 일곱 마지의 논으로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술과 노름까지 좋아해서 자, 빚을 또 많이 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에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는 일본인 길천에게 남은 논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한태수가 갖고 있었던 그 20마지 중에 10서너 마지기는 고을 원님한테 갖다 바쳤고, 구한말 때. 자, 그리고 이 일제시대가 들어서면서 남았던 일곱 마지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자, 술 노름으로 해서 비청산하느냐고 그걸 또 갖다 다 또 길천이한테 또 길천이가 지금 어떤 일본인인 이 길천이 자, 지금 원래 가격에 지금 한 두 배를 주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때 그 자기 한성원의 논리는 뭐냐? 자, 지금 일본인이 지금 일제강점기가 돼서 내 세상이네 이렇게 판치고 돌아다니지만 일본인들이 혹시라도 쫓겨가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도로 자기가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걸 길천이한테 또 돈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자, 한동무는 빚을 갚고 저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야. 왜? 지금 일곱 마지기를 갑절로 팔았으니까 자, 그걸 어느 정도 빚도 갚고 탕감을 하고 그리고도 돈이 남을 테니까 그거 갖고 다른 곳에다가 그 논을 살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땅 시세는 높아져 있어. 왜? 길천이가 지금 땅을 지금 산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갖다 지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다 살려고
하려고 두 배 다 올랐단 말이죠. 자, 결국 반년 만에 남은 논마저 날려버렸어요. 자, 결국 한덕문에게는 결국 그 땅이 하나도 남질 않았네요, 지금. 자,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흐지부지 다 써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35년이 지난 후 한덕문은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인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본이 길천에게 팔았던 땅이 다시 자기 땅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광복이 됐네요. 자, 너무 좋아요. 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말, 자, 여기는 자기가 이제 내가 팔았던 땅을 일본인 길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그 땅은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 자,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술도 한 잔 걸쳤습니다. 자, 말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자, 이제 술이 약간 좀 거나하게 취한 것 같아. 몸은 위태로이 비틀거리면서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다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 자, 이 젊은 사람은 바로 갈등을 유발하는 정보 제공자. 자, 여기는 이 동네 젊은이가 지금 여기서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뒤에 누구와 이 강태수라는 인물과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는 씨와 여기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냐? 한생원 웬일이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자, 논 보러 간다. 논 그랬더니, 자, 자기 논도 없는데 무슨 논을 보러 가? 또 이 녀석 한덕문이가 길천이한테 논 팔아 먹던 대놨구나. 그런 꼴 났구나. 이렇게 했는. 너도 그런 나를 그렇게 놀렸지. 더러 했었지. 이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자, 이 소설 속에서 지금 한덕문은 자기의 땅을 어떻게 했어? 자, 지금 팔아고 놓고,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농사꾼이 지금 논을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변명으로 일본이 망하면 결국 어떻게 해? 자기 나라로 다 일본인들로 갈 테고, 그러면 땅을 다시 도로 찾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자, 속담이처럼 도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 지금 여기서 한덕문이 길천한테 논 팔아먹었던 꼴 났구나 이런 말을 이런 속담이 돌았단 말이죠. 자, 그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자, 허무맹랑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에게 자 이런 비슷한 이런 속담이 이렇게 이 마을에 돌았단 말이야. 아, 취하셨군요. 나 외상술 먹었지. 논 찾았으니까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그만이지. 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그랬으니까 이제 논을 다시 도로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행복감이 들떠가지고 지금 술 한 잔을 걸쳤습니다. 그럼 한 35회 만에 또 내 것 되겠지. 흐흐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안 팔겠답니다. 안 팔아. 우리 용길이 놈, 바로 용길이가 누군데? 바로 여기 한덕문의 그 손자입니다. 손자에게 이걸 주겠답니다. 자, 그러더니 그 친구가 거기 친구가 용길이 친구인 것 같아요. 용길이 요새 있죠? 그랬더니 있지. 길천이한테 팔아먹었을까? 자, 내가 논은 팔아먹었지만 우리 손자 팔아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저 읍내 사는 영남이가 자, 산판 하나를 사가지고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데 자, 나무를 베고 있는데 자, 이 동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나무 비워주고 자, 사투리네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사투리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자, 전체적으로 소설의 어떤 사실상 또는 현장감을 부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남이라는 어떤 인물이 지금 산판을 하나 샀대요. 자, 그래서 나무를 비워주고 주면, 자, 그 우죽, 그 가지나 잎 있죠? 이건 가져갈 수 있게. 뭐야, 거기다 대가를 주는 거야, 지금. 자, 용길이도 지금 며칠 보내서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죠? 그랬어요. 자, 이제 한동문의 집안이 되게 가난하단 말이야. 내 돈도 없어. 소작이나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라도 하면 그 뗄감 들어가는 비용조차는 우리가 지금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삼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무 같은 거가 이렇게 이걸 자라게 되면 이걸 팔고, 자,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산이란 말이죠. 자, 이걸 맷갓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바로 과거 이것이 한덕문이가 누구한테 길천이한테 팔았던. 자, 근데 이걸 누가 도로 산 거예요? 영남이라는 인물이 그걸 산 건데,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것을 자, 논을 도로 찾았는데, 자, 그랬더니, 자, 그다음에 자, 자기는 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유, 그까짓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이, 그렇다고 논만이 찾았다고 뗄나무는 없어도 사실 수 있나요? 그랬고, 아, 논도 없어도 35해나 살았는데, 자, 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고, 허참,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자, 어서서 다 비워 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못 구해 그러니, 자, 자기더러 지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지금 사람 좀 구해달라고. 자, 그다음에 바로 거의 동네에서 가깝답니다. 그 삼판이. 그리고 저 나르기도 수월하고 쉽고. 자, 요 가재골에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래요. 그랬어요. 바로 이 삼판. 길천 농장의 맷갓은 결국 누가 한덕문이가 팔았던 그 산이란 말이죠. 그 땅. 뭐, 한생호는 벼랑간 지금 어떻게 됐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 왜? 가재골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라고? 네, 대란이 그 맷갓이, 그 삼판이 가만히 있자. 아니, 그 맷갓이 누구 삼판인데? 아, 길천 농장 맷갓 아니에요. 그것을 영남이가 지금 일본인들이 이번에 거들이, 자, 어떻게 돼? 거덜나가지고, 어디 쫓겨가는 바람에, 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이 강태식이한테 그걸 팔았답니다. 자, 그랬대. 자, 결국 여기서 아니 이런 도적놈들, 이런 천하 불안당 놈들, 그래 지금 벌목을 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아 오늘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천하 날불악 놈들, 이런 파렴치한 놈들. 자,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자 지금 여기에 켜지지 않은 하나의 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지금 아버지 한태수가 지금 열 소나마가지기 땅을 지금 어떻게 원님한테 바쳤다나 그리고 일곱 마지기 땅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해서 자 이것을 지금 여기는 길천이나 일본인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3,000평 정도 되는 땅이 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지금 팔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바로 여기 있는 자, 이 강태식이란 인물이 그것을 결국 누구한테 자, 이거 놀라 살림 감독한테 사가지고는 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벌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베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밑에, 자, 결국은 뭐야? 지금 한생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누구의 땅인데, 바로 이제 일본인이 물러갔으니까 자기 땅인데, 자기 산인데, 그걸 자기 허락도 없이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제골을 향해 비틀거리고 갑니다. 자, 지금 허둥지둥 달려가고 있는데,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지 않니 힘이 붙이고, 이름만 맷갓이지, 삼판이지, 있으나 마나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는데, 3,000평 정도 됐대.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 맷갓을 한생호는 길천이에게 논을 팔던 그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에 돈은 좀 아쉽고 해가지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대요. 자, 마찬가지. 자,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자기 빚청산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또 팔아먹었네요.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가지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주 혼다하는, 자, 어느 정도 상당한, 자, 그런 살림이 됐대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저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깜빡 그 맥갓 생각은 미처 아직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랬으니까 자, 광복을 맞이했단 말이야. 그럼 이 맥갓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깜빡 못했던 거야, 지금. 자, 마침 전신죽감이 쪽쪽 볶거든 낙엽송들이 총총들이 자, 총총이라고 했으니까 빽빽하게 지금 들어서 있고 되게 아까워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자, 한 서너시나가 저기 누구 세 명에서 한 네 명 정도의 벌목꾼들이 한편에서부터는 깡그리 베어 눕히고 또 한쪽에서는 우죽 가지를 치고 네, 이거를 어떻게 큰 나무 기둥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목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베어가지고 그 가지를 다 쳐내는 겁니다. 이 가지는 누구한테 거기 와가지고 벌목꾼들에게 그걸 가져가고 그 뭐야 일의 대가로서 노동의 대가로서 그리고 여기 있는 긴 나무들은 어떻게 목재로 다시 팔아먹겠죠?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맥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자 자기의 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자기의 산이라고 그걸 함부로 누가 벌목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가는 이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빤히 지금 바라다 보고 서 있습니다. 너 이놈 너로구나. 한생호는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기듯 지팡이를 둘러댑니다.
자, 지금 자기 땅을 함부로 지금 벌목을 한다고 지금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자, 지팡이를 이렇게 치켜들었습니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자, 농부를 약간 하대해서 농투성이라고 하고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이 읍내 사람이라 약간 이제 거칠었던 것 같아요. 자, 예의 범절도 없어. 뭐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것도 없고 아니, 이 늙은이가 관장을 했나? 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자, 영남이가 지금 그리고 한생환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네요. 자, 이놈, 네가 왜 이 맷갓을 손을 대느냐? 아, 무슨 상관이야?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지? 아니, 누구 맷갓이길래? 아, 내 맷갓이다. 한덕문의 맷갓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별꼴 다 보네. 괜시리 술잔 든질렀거들랑. 자, 닥치는 대로 술을 마셨거든. 자, 약간 술이 얼근하거든. 고이 삭히지는 않고서. 나이 께 먹은 것이 지금 나이 께 늙은 노인네가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왜 모질고 나쁘게 행패를 부려? 늙은이는 다리 뼈 따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 영남이란 인물은 지금 한생원이, 한덕문이가 지금 어떻게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한대요? 다리 뼈다구라도 좀 분질러 놓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네,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놈. 날 죽여라. 너고 나고 다 죽자. 대체 내력, 그 이유를 말해봐요. 무엇 때문에 야료,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건지 그 내력을 말해보죠. 자, 지금 영남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지금 자기가 정당하게 지금 이 벌목을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트집을 잡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맷갓이 그새, 자, 이제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란 말이다. 일마.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아니, 조선이 독립을 했는데 어째 길천이 그 삼판이 왜 한덕문의 것이 되는고? 다시 물었더니 길천인, 바로 일본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갔으니까 그전 임자, 바로 한덕문 내가 그전에 임자니까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왜? 이미 한덕문은 돈을 주고 팔았으니까, 자, 그것은 길천이가 주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밑에 일본인 길천이 그걸 내놓고 갔으니까 결국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정당하게 보면 결국 어떻게, 다른 돈을 주고 다시 사지 않는다면 이건 한덕문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보통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소유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오,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땅을 내놓고 갔으니까 이제 이것은, 자, 바로 어떻게, 당신이 바로 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바로 도로 차지하겠다. 자, 한덕문의 어떤 문제점을 한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그래서, 아, 걔 뭐 같은 소리, 이제는 앵간치, 자, 정도껏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 꺼져. 난 지금 버젓이 길천 농장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돈 2천 원을 주고 계약서를 받았대요. 자, 이때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인물, 영남이라는 인물이 무조건 지금 어떻게 긍정적 인물은 아니에요. 왜? 이때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죠. 자, 지금 독립이 되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독립이 됐지만, 자, 그때 중간에서 이렇게 자, 어떤 위임장이나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싼 가격으로 막 팔아먹고 그때 그걸 이용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싸게 구입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았고, 돈 내고 산 사람인 내가 그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바로 당신이 임자겠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 자, 파리로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자, 이거는 누가? 작가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그 시대적 상황을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령이, 자, 법률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입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자, 누구 같은 인물이야? 바로 이 영남과 같은 인물이 되겠죠?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서, 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갑자기 해서, 자, 어떻게 가지고 일본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해서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는데, 그 삼판 사건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을 당연히 자, 그걸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자, 개연성. 자, 그럴듯한, 그럴 법한 일을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훨씬 지나, 자, 시간이 지금 경과를 했네요.
일본인들이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야,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조선 사람한테 판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가 이걸 무상으로 몰수를 하고 이걸 다시 어떻게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그 돈 받고 팔아먹는단 말이야. 자, 이게 지금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의 어떤 토지 정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좀 있네요. 자, 한덕문이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될 거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돼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호는 그놓은 일곱 마지기, 자, 누구한테 길천이한테 팔았던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시 차지할 수 없을 판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삼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미 팔았으니까. 물론 한성원에게는 그런 재력, 그런 돈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주인, 임자가 전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서는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였단 말이야. 한생원은 돈이 나서, 자,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는 자, 지금 구장에게 달려갑니다. 마을 이장한테 달려갔어요. 그래, 일본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 자, 그렇게 했다면서, 자, 이 국가의 어떤 토지 정책을 이렇게 좀 비난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입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대? 나라에서 그렇게 했죠. 나라. 바로 국가에서 그랬을 테죠. 그랬는데. 나라?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요. 자, 여기서 이제 한생원과 구장의 자, 갈등이 빚어지는데. 나라가 다 뭐 말라 비틀어질 거야. 나라 명색이, 나라란 것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에 일본인들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왜 팔아먹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불신, 불만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자, 구장이 얘기합니다. 자, 일본인들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자, 이걸 몰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가만둬 두면 저절로 지금 백성의 것이 될 거를 왜 나라가 무슨 명색으로 나서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그것을 빼앗아 팔아먹으려고 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어떻게 국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나서 광복이 되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오히려 지금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불만이 상당히 크네요.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자, 주인으로 말한다면 길천이지 한생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암만 팔아먹었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토로 내 것이 돼야 오는 거지. 자, 무슨 말이야? 그걸 탁의 나라가, 자, 여기서 무슨 탁에? 자, 무슨 탁?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탁? 자, 그렇게 돼 이치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결국, 자, 무슨 권리로? 자, 나라가 그걸 뺏을 양을 들어. 자, 그런 척을 해.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바로 이 한생원에게 쓸 수 있는 바로 우리 사자성어,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노력하지 않고 저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한덕문의 태도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형 둘러다 대기는 잘들 하는구나. 공동묘지 한번 가봐.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던가. 저 병신년의 원놈 군수가, 자, 군수인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를 뺏어 갔을 때도 핑계는 다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만큼 국가라는 것은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걱정할 것은 아니라 자, 기다리고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도록 처리를 주겠죠. 이렇네. 난 오늘부터 다시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자, 자기는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길 36년도 일제강점기 동안도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뭔가 좀 고마운 것, 뭔가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지 백성도 나라를 믿고 그래야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이나 빼서 팔아먹는 게 그게 무슨 나라야? 자 그러고는 털고 일어나며 혼잣말로 독립됐다고 했을 때 광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결국 나라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이득이 없다고 해서 결국 나라는 쓸모 필요 없다. 독립 안 부르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광복 직후에 이런 시대 현실에 대한 어떤 풍조와 냉소적, 자, 비웃는 듯한 어떤 태도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광복 직후에, 자,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도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자, 그리고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소시민의 삶도 또 풍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문의 처지를 중심으로, 자, 땅의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보시면, 열 서너 마지기 땅과 일곱 마지기 두 자리 논이 있었죠? 자, 구한마리는, 자, 결국, 자, 한동문의 아버지가 고을 원님한테 결국 어떻게, 열 서너 마지게 논을 빼앗겼고, 자, 일제강점기는 이걸 길천이한테 한동문이가 팔아먹었죠? 자, 광복 직후에는 입속이 밝은 무리들과 재력을 가진 이들이 땅을 다시 독차지하게 그래서 헐값으로 사가지고 차지해버립니다. 자, 구한말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한동문의 처지와 신분은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 가난한 소장농의 처지는 끝내 벗어나지 못했죠. 자, 대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한동문과 영남이, 자, 이것이 언쟁을 벌이게 된 계기는 한동문은 일제강점기 길천한테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리고 그걸 다시 도로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 그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남이의 소유가 돼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남과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각각이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자, 지금 한동문은 삼판의 주인은 한동문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내가 예전에 주인이었으니까. 자, 지금 일본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내가 삼판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영남은 삼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내가 지금 길천이한테 돈 2천 원을 정확하게는 강태식이죠. 대리인인 강태식이한테 돈 2천 원을 주고 샀으니까 내가 삼판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자, 여기서 이 계약은 둘 다 똑같이, 자, 한동문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남의 경우 지금 어떻게 돈을 주고, 자, 매매 계약은 했지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일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지금 활동을 하자는 건데, 자, 한동문이라는 인물은 구한말 이전의 사회체제나 식민 지배하에 사회체제는 농민에게는 하나도 득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인식이 비록 피해를 본 입장에서 가지게 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공경을 치른 농민 개개인에게는 절실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복이 된 조국에서는 그 역사적이고 현실적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나 기회를 포착한 이 능숙한 사람들이 그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풍토에서 농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문은 결국 어떻게 지금 됐다 했을 때, 자,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이걸 통해서 국민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국가에 대한 풍자와 분노를 표출한 거라면, 자, 이걸 통해서 결국 개인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국가라면 아무 스머짝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동문의 사고방식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국가도, 그 다음에 한동문이란 개인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정부의 잘못된 토지 정책,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었고, 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자, 맨 마지막 부분의 논리학의 핵심은 결국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누구? 바로 이 한덕문. 이 구한마리는 그걸 원한테 억울하게 눈 빼앗겼어. 자, 그리고 자, 소장농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이 됐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자, 무지 때문에 조선의 땅을 무차별하게 사들인 일본인한테 또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팔아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 소작 제도 아래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 져봤자 소작농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농민들에게 진정한 광복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농민들의 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되자 빼앗아갔던, 일본이 뺏었던 논에 대한 소유권은 친일파 세력들한테 옮겨가고 말았고, 이런 상황 속에 논의하기엔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자, 광복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자, 여기서 국가도 개인도 모두 풍자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정부의 이 잘못된 토지 개혁 정책도 비판, 풍자의 대상일 뿐더러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립도 의미가 없다는 한덕문 또한 자, 풍자의 한 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 정리 마치고요.